코로나19의 특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 이거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고요, 세 가지씩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두 가지를 세 가지씩 정확하게 정리를 해내면 앞으로 펼쳐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적극적인 준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영상 들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질 완전히 다른 세상, 이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코로나19 정말 오랜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거죠. 비대면. 이거 다 우리 알죠. 이미 경험하고 있고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의 상품을 팔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강의를요, 학생들 만나서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두 번째 현상은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일단 업무를 집에서 하는 경우 많죠. 학생들도 이제 수업을 집에서 듣습니다. 저도 강의를 집에서 하고요. 집이 생활의 주요 근거지가 되면서 이동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확 줄어든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산업에 어떤 직군들이 새로 생성될 것인지, 또 어떤 직군들이 없어질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래가 너무너무 불투명해요. 이 세 가지 현상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정적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긍정적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비대면이야. 너무 답답해. 짜증나.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 난 널브러져. 미래가 불투명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면을 기회로 생각해서 비대면의 상황이 우리가 그동안 못 해왔던 것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플래너를 써요. 나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새롭게 펼쳐질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역동적인 그런 일상을 나는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우리 후자에 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코로나19의 특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 그리고 그 시대를 준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로나19의 특징을 아셔야 되겠죠. 생각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코로나19는 명확하게 기후 환경 위기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염병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올여름에 엄청난 폭우, 예년과는 다른 잦은 태풍, 이런 기후 현상들이 코로나19하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세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요, 얘가 생물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생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의 삶의 정제가 타인과 함께 공동적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비대면의 생활 양식,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의 특징은요,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이미 일부 보도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전염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코로나19는 절대로 감염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염병인 겁니다. 지금 한국의 치사율이 3% 미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다시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이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기후환경의 문제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요. 그 지속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처음 대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대면하는 상태에서 상상하는 미래가 곧 우리의 실제 미래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Unpacked Society. 비대면 사회가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사회의 기본적 성격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대면 사회가 대면 사회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비대면과 대면의 비율의 차이 등등은 앞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대면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관계의 특성으로 앞으로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비대면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산업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대면 방식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AI나 로봇 등이 대체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인데요. 이 사회적 전환의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또 대면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온 여태까지의 시장의 모습이요, 비대면에 의해서 상품을 파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요, 금방 안착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과도기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이 끝날 때까지는 장기 불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동 환경, 직업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요, 제가 이것을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면이 적어지면서요, 말보다 글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전집 판매,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전에는 가가오 방문하면서 직접 대면에 의한 판매를 해왔었잖아요. 앞으로 이거 없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세계 안에서 대부분 광고나 또는 글이나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매체들에 의해서 상품의 판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오히려 그러한 새로운 접촉점에 의해서 고객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온라인 소통 도구를 통해서 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미래 사회에는요, 말도 중요하지만 글이 엄청 중요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식정보 사회의 성격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본이 짱이에요. 우리는 이 불편한 코로나19의 상황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본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거의 대부분 이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 거의 완료. 우리보다 훨씬 빠른 거죠. 왜? 엄청난 돈을 갖고 있죠. 회사에 엄청난 인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기술력, 정보력, 이 모든 것에서 대자본이 우리 개인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로의 이전을 이미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자본들이 물론 과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회사에 손실도 꽤 있겠죠. 하지만 이 과도기를 지나면 다시 대자본들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자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노동시장,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돈도 벌고 일상도 영위해가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의 내적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대자본이 이렇게 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대자본의 영역은 아니에요. 온라인 세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개인이 대자본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장의 사이사이에
끼어들 공간들이 대단히 넓다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는 것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독특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 성과가 굉장히 좋은 이런 사례를 이미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고 그 시장들은 개인이 주체가 돼서 직접 접근해서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크몽 맛이지 않습니까? 크몽에 들어가서 보면 대기업에서 직접 하지 않는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미세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크몽을 통해서 이미 판매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크몽에서 검색해서 개인 판매자들과 손을 잡고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대응 전략의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새로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 살려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어떤 내적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정말 끈끈하게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또 베이비 부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쭉 살아가면서 절약하는 게 몸에 배에 있어요. 이런 것도 엄청난 능력이죠. 그리고 먹고 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적응력이 아주 좋다. 이것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3가지 특징은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맺어진 인연들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상품을 판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로 엮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파당 짓고 패거리 짓고 하는 아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장점으로 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절약하는 삶이라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삶은 기후 환경의 위기를 인류가 함께 극복해 가야 할 시대거든요. 새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새 거를 사는 이런 문화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새 물건이 나와도 과거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수리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절약 정신이 결국은 미래의 인류의 삶을 긍정적으로 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구두쇠로 주변의 인간관계나 가족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새로운 시대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거를 잘 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면 그것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잘 못하던 것을 잘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내가 말하는 속도로 타이핑을 못한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건 내가 못해도 내 부하 직원 시키면 돼. 아니, 심지어는 내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해주면 되지, 우리 와이프가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생각, 이거 미래 사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컴퓨터 기기를 다루는 종합적인 스킬, 이 모두를 키워가지 않으시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다른 예를 들면요, 그전에는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서 책을 내지 않습니까? 제 직업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최근에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크몽에서 이미 전자책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 전자책이 앞으로 새로운 지식의 소통 문화의 한 장을 열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글 쓰는 사람, 교수들도 자기가 글을 쓰고 그것에 일러스트를 입혀서 잘 편집을 해서 전자책으로 만들 줄 알아야 좀 더 적극적으로 출판을 통한 소통의 세계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편집 기능, PPT 사용하는 능력, 심지어는 조금 더 나가면요, 사진과 영상, 음성, 텍스트 등을 믹스해서 뭔가의 영화와 같은 그런 종합적인 소통의
매체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센 얘기지만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한국에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프리미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되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제 얘기 듣고 벌써 질리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요, 한 달하고 2달하고 치울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었던 디지털 디바이스와 관련된 내적인 능력들, 이거 긴 텀을 두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또 하나가요, 자신이 구축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에서의 소통의 장이에요. 그거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대화하는 어떤 그룹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만일 제 영상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온라인 세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심지어는 유튜브, 심지어는 블로그, 이것보다도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업행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내 팔로워가 5,000명이야 그러면요, 다른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팔고 싶은 상품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해서 바로 직접 팔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돈벌이 영역도 하나의 세계로 구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마치 이 오프라인 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들을 하나씩 섭렵해가는 시간을 앞으로 여러분들 1년 계획, 2년 계획을 세워서 꼭 적극적으로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가요, 자, 이제 재택하고 학교에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스스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켜야 될 것은요, 바로 스스로의 삶이라는 양식이에요. 당연히 음식 자신이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무엇을 자기가 놀고 싶어요. 그 놀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연극 공연을 보고 싶어요. 혼자 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영위하는 의식주, 그리고 문화활동, 그리고 경제활동 모두를 스스로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거는 내가 그 친구 시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계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업만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를 또 준비해야 될 세 번째 방향성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간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을 경영하는 능력이에요. 그동안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고, 또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에게 시간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은요, 그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는,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경영하는 폭이, 그리고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 스스로 직접 경영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무엇을 경영한다고 하면은요,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시간에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시간 운영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요, 고등학생들이 쓰는 플래너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등학생들이 쓰는 플래너에 보면요, 일주일 목표도 있고요, 하루 목표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대별로 자기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쭉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무엇을 할지를 적은 옆에 칸에 체크란이 있어서 그것을 달성했는지, 혹은 좀 미진했는지, 또 혹은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양식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일상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시간을 경영하는 스킬을 키워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고등학생용 학습 플래너를 꼭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사는 거 너무 각박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관리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시간 관리가 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아니에요. 우리를 점점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는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느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은 앞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송출을 할 계획이긴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잘하는 거 살리고 못하는 거 정말 철저하게 메워 가셔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디바이스와 관련된 수련은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앞으로의 사회는요, 글쓰기와 지식이 엄청 중요해지는 사회입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수련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 정말 인정받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잘 경영하고 우리가 만든 루틴 안에서 자유롭고 또 성장적인 그런 인간형으로 우리 자신을 지금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가시면 우리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또 새로운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 댓글로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 댓글에 답글을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